금리 인상이 지속되는 동안 자산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 월가 애널리스트의 평가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ETF 플러스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글로벌엑스 한동훈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엑스에서 아시아 지역 전략을 담당하는 한동훈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에 대해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 이런 발언까지 내놨는데 지금 바이든의 이런 태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오펙 플러스가 예상치보다도 더욱 많은 감산을 발표를 하면서 미국 정부 바이든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8일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민주당에서는 유가가 한 80불대를 오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는 90불대를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금 이제 위기를 겪고 있는 바이든 정부에서는 조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 정부에 대한 여론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우수하지 못합니다. 현재 지지율이 한 30%대 후반대, 40% 초반대 뭐 이 정도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게 오펙 플러스에 대한 그런 불편함을 드러냈는데 이 오펙 플러스의 감축을 주도했던 것이 친미 성향의 사우디아라비아인 것이 알려지면서 관계를 재검토하겠다라는 의견까지 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 선거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아서 바이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최근에 줄줄이 내놓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의견들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일단은 나왔었죠. 그래서 이것이 최초에 나왔을 때 실제로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느냐 이러한 것들보다는 실제로 나왔던 것을 보니까 전기차라든지 뭐 친환경 정책이라든지 뭐 의료보험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이것들이 선거를 위한 그런 인심성 공약이 아니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8월 달에는 이제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1인당 최대 2만 불까지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정책까지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총 4천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학자금 대출이 많이 남아있는 MZ세대를 타겟을 했던 그런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4천만 명이 큰 혜택을 보겠지만 반대로 이제 이것들에 대한 이제 것을 결국은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결국은 이제 4천억 달러, 한 56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세금이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공화당 입장 그리고 이제 반대파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학자금 대출 면제에 대한 이런 정책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또 발표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조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마리화나죠. 마리화나를 단순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6,500명에 대해서 사면을 한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더기다가 더불어서 바이든 정부는 마리화나가 기본적으로 뭐 헤로인이라든지 LSD 같은 1급 독극물과 똑같이 분류되는 것은 조금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날 발표했던 날에 마리화나 관련된 ETF라든지 마리화나 관련된 종목들이 20% 이상 급등했던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이제 찬반 의견이 상당히 있습니다. 반대 의견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가 향정신성 마약류를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옹호한다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요. 다만 바이든 정부가 이 6,500명이라는 사면을 상당히 적은 수의 인원이지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흑인과 뭐 난민들이 체포를 더 많이 당하고 또 차별을 받고 있다 해서 이러한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이들의 지지를 조금 호소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리화나와 관련된 법안이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이게 양날의 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기준도 참 애매모호합니다. 주마다 합법과 이 불법의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40개 주에서는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마리화나는 합법이 돼 있고요. 그 안에서 20개 주는 기호용, 레저용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것들까지 합법화돼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캘리포니아라든지 뉴욕 같은 경우가 두 개가 다 이제 합법화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연방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이것이 불법입니다. 연방정부에서 이것이 합법이 되기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 양회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억셉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항상 이제 패스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공화당에서는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것이 이제 의견이 분분한 그런 상황이죠. 현재 주정부에서는 이런 마리화나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이 악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마리화나 산업을 합법화시켜서 새로운 주정부의 수익원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올 때마다 그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방 정부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나뉘고 있다 보니까 이번 중간 선거가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실제로 마리화나 관련 ETF 투자 성과는 어떤지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마리화나 관련된 ETF가 현재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기업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마리화나를 이제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이제 그 라이센스를 받고 투자하는 그러한 뭐 재배 농장 생산 업체라든지 의료 용품이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이라든지 뭐 캐나다, 호주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ETF로는 이제 뭐 MJ 그리고 팟X라는 ETF가 있는데요. MJ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상장이 돼서 가장 오래된 그런 ETF고요. 팟X 같은 경우는 보수가 0.5%로 가장 낮다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성과를 보게 되면은 솔직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이든이 그런 정책으로 한번 튀기도 했습니다만 성과가 그다지 우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이유로 첫 번째가 아직까지도 마리아나는 합법과 불법이 경계에 있다는 점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리아나에 그 상장되어 있는 이 마리아나 관련된 기업들이 자기들끼리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음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런 불법 마약과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마리아나 기업들이 수익성이 좋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상 글로벌 엑셀에서 한동훈이었습니다.